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언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법이죠. 근데 그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그럼 몇천 년 전의 이야기래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는 그 말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시장 경제를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한 말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 조정법의 토지보상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나 이슬법이 지금 21세기 첨단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재개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유재산의 절반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악덕법 그리고 폭력적인 법, 악덕법은 왜 악덕법이라고 소지보상법을 그렇습니까? 예. 힘들게 만들어 놓고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남자 만들고 만들어 놓은 내 가게가 하루 이 순간에 절반을 빼앗겨 버리고 길거리로 앉았다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사실이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저는 대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덕법입니다. 그리고 또 왜 폭력적인 법입니까? 똑같지도 않은 법을 들이부으면서 강제로 철거시키고 그리고 또 폐출시키고 그렇게 해버린 이 법이 토지보상법의 토지보상법 아니겠습니까? 조정법의 토지보상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리고 또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왜 재개발 가운데 왜 철거비만 유독 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폭탄세일하며 동맥과 가듯이 내 재산이 50% 남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철거비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힘들게 이뤘던 내 모든 사유재산이 절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1년 농사에서 열심히 수확을 거둔 쌀 농사꾼이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자기는 분명히 20kg를 쌀 한 가마니 20kg라고 집에서 저울을 재서 갔는데 시장에 갔더니 그 저울은 어떻게 된 건지 10kg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이 됩니다. 이게 정상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이게 가강수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수고한 내 수고는 뭡니까? 내 절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나서서 그 잘못된 찬세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가 찬세를 내려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 같은 힘없는 철거민들은 어디 가서 사소해 나라 말입니까? 자, 좋습니다. 힘들게 해서 어떤 축구선수 팀이 축구장 결승전에 진입했습니다. 결승전에 왔는데 운동장이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자마자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정한 일인가?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 팀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해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행정 가보지도 않는 바에 가서 고급양주 하나를 시켰습니다. 고급양주를 하나 시켰는데 그게 병이 이미 깔려있고 50%만 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하는데도 술이 50%밖에 없네요. 마음이 겁했지만은 이게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법치국가가 민주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게 정당하다고 우겨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정법의 토지보상법 실거래가도 아니고 오로지 공시지가 여러분들 공시지가 잘 아시죠? 내 집 매기는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지가 60%에서 69% 현실화되어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들은 어떻습니까? 실거래가의 30%, 40%, 2억짜리 30%면 얼마, 40%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 20만 원 올려줬어요. 자, 20% 올려줬어요. 그러면 1억도 안 되겠네요. 그런 보상을 받고 우리 보금노구역 철거민들이 일거리로 나앉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한 소리를 다 했다고 하는 우리 규정자들을 보면서 이게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게 진정 자본주의 국가인가? 이게 진정 시장경제에 맞는 국가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는 수밖에 없고, 진정한 철거민들 그리고 약자를 위한다면 이 국가, 정부, 이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악법도 범자는 말을 이용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학교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안대학교 갔습니까? 대학교 갔죠? 일제 강점기가 대학교 갔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지났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두 대학교가 수강입니다. 그리고 또 IMF도 또안 빼앗겼습니까? 많이 빼앗겼죠. 우리 기업들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민의 재개발을 공급을 늘린다는 그런 취지하에 철거민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실거래가도 아닌 공시지가로 때려서 쫓아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또 짓고 그 아파트 지은 가운데 돈이 또 모자라서 추가 돈을 또 걷고 이게 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재개발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루빨리라도 그 철거민에 대한 대우를 좋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살 때 거절해서 정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되지 않았다면 그 연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철거민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허가를 내는데 절차상의 문제에서 그거를 도장을 찍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남대문 옛날에 불탔었죠. 그 사람도 토지 부담금이 적게 나와서 불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남대문에 갔습니까? 아니죠. 맨 처음에는 창경공을 갔습니다. 창경공을 가서 불을 질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껐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쪽에서 나이가 많아서 누구 반가졌는지 몰라서 너무 간과하게 생각했는지 그냥 실험을 안 시키고 그냥 풀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서 바로 남대문에다 불을 질러서 얼마나 많은 소식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용산 참사 왜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계가 다름 없는 가게를 빼앗기고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줘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가도 돼요. 내 목숨, 내 생계인데 그렇게 대우해주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세상이 어떻습니까? 안 되면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대권을 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형동을 던지고 그게 이 국가에서 있을 국가는 일입니까?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의 대우를 해줬으면 모든 게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이 왜 수천억이었습니까? 전 수백억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보상만 해주고 딸기만 더듬고 끝나는 것을 지금도 그런 문제가 14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철거민의 재단을 들어가고 있는 이 부족법의 실체는 정말 악덕법이고 폭력적인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금노구역 철거민들은 이런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안전한 마음과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돈 받고 나와서 하라고도 하지 않는 이 날씨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만 안전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성북구청장, 소통하는 성북구청장, 현장 경영하는 성북구청장, 이승도구청장은 보금노구역 철거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국가와 기업, 가정 모두 다 화목하게 살고 모두 다 인민을 추구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에서만큼은 조합, 악덕 건설사, 부족국의 토지 부담금을 각오하면서 세금인의 재산을 대가의 속부터 막막보상으로 국권력을 이용하여 쫓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자치를 하는 가운데 돈 모자라면 또 돈 벌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정경집착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재개발은 세금인을 보호하고 실거래가로 보상해주면서 불구하고 문서에 공식이라고 써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세금인을 부렁거리로 몰아넣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자기 장략, 자기 보호를 위한 법은 보호를 그런 법은 발의를 많이 하지만은 자기 당을 지키는 법은 많이 발의하지만은 진짜 철거민들을 위한 그런 법은 우리 이쪽에 있는 유명대 국회의원이 실제로 담당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철거민을 대변해서 법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안타까운 삶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입법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철거민들은 삶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것도 정부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약자의 노력은 잘 더해집니다. 그러나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고 고치지만은 철거민의 보호정책법은 알아서 없이 50년 동안 제대로 한번 고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 죽어나가도 필요 없습니다. 남대문 부탁도 필요 없습니다. 저 그때 풀리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거민들은 그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철거민은 재개발의 약자입니다. 당연히 정부 시작대 건설 내가 보호하고 일시적 대책 실시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약자를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무조건 법이 그렇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철거민들은 왜 여기에 나와야 합니까? 정상적으로 법이 정상적으로 상적으로 쓴다면 우리가 여기 이번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부학적인 몸을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거 그대로 수정동만 오라는 것입니다. 헌정만 오라는 것입니다. 헌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나이가 못하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의 철거민들 주택기준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1,200만 원을 갖고 나왔죠. 분양은 3,660만 원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1,000만 원씩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32평 아파트 들어가려면 16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럼 철거민들은 1,200만 원 갖고 나왔으니 5배의 세리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국세도 이만저만 국세한 게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하면은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한 사람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아파트에 있는 기반을 줬고 국기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렇지만은 왜 유독 철거민의 재산을 안타장돼서 뺏어가서 재개발해야지 속이 시원하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배가 부냐 이겁니다. 왜 남의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까? 내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몸으로 그냥 철거민의 아픔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소통하면 성북구청장이 알고 거기에 먼저 발을 걷고 손을 우리의 맘잡고 함께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북구청장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책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을 수 있으면 들어서 몸으로 철거민에 대한 대책, 투표지동 대책을 수립하기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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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번에 저번주에 25만 원 받았었죠. 근데 알게 보니까 의료보험이 웬만한 사람들이 10만 원 올랐더라고요. 10만 원이 다 올랐어요. 근데 벤처에서는 6개월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불려버려요. 끝내버려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6만 명이 25만 원 받을 때 5천만 원 빌려가지고 못 갚은 사람들 다 그냥 홍천해주고 그냥 어떤 일을 해줬어요. 그리고 200억 원이가 또 그냥 어떤 일을 해줬는데 그건 뭔 소리냐. 외국인들이 주신 거 200억 원도 탕감해줬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세 사기범들 난리 나가지고 다 국내 사내 데모 나오고 그랬지만 데모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사회에 이슈가 되니까 나도 8천원이나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무죄해주고 지금 그렇게 수행이 됐어요. 그거는 법을 만든 거예요. 쉽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투자해서 은행에 투자해서 잃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 돈도 찾아주고 그 사람들 다 보상해주고 은행들 아직도 오조 때릴 거 일조로 줄여주고 그 모든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많은 건설사들이 또 미분양으로 있는 거 LH가 사는 거 임대해서 해주고 나와서 다시 건설사가 못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여러분 적 있어요? 있어요? 없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우리 철거민만 빼놓고 그러버립니까? 우리 철거민이 이 나라의 공민입니까? 어떻게 재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뜯어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이야기했죠. 법이 법 같아요. 법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들으면서 어쩔 수가 없다. 정당하다. 할 말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그러버리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 계산을 지켜줘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책임이 고작 그밖에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 공무노무역 소수 10명이 아니라 그런 전 국민이 공시가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왜 한 사람이 당하면 그냥 그러느니 하고 끝내버립니까? 많은 사람이 당하면은 그건 잘못됐네. 그럼 정상적으로 몸으로 돌려줘야겠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철거민들은 공이 아닙니다. 오로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서 내 가게 하나 할 것만 언제 그렇게 편안히 살려고 했지만은 편안히 사는 걸로 끝났죠. 이번 생은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생을 망하지 않게 다음이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기만 믿지 말고 철거민의 아픔을 듣고 행동하는 현장 경영에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공동의 철거민들을 하루까지 상대 설명을 보려고 하고 구청장이 적극 대처해 주시어 다시 한번 강력하게